냉전이 끝난 뒤에도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선명 한학자 총재는 평화를 위해 목숨을 걸고 평양행을 선택합니다. 과연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모두가 두려워했던 그 순간 역사적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긴박했던 여정을 따라 남북회담의 뒷이야기를 전합니다. (1990년대) 초는 냉전이 끝나고 세계 질서가 급변하던 시기였습니다. 독일은 동서독 통일이 이루어졌고 소련은 해체 직전이었으며 중국도 개혁 개방을 추진하며 남한과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점점 고립되었고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1990년대부터 수백만 명이 아사하는 고난의 행군 시기였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차라리 전쟁으로 끝내자는 극단적인 목소리가 힘을 얻을 정도로 불안정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문선명 총재는 김일성을 직접 만나야 한다, 평양에 가야 한다고 결단을 내립니다. 많은 이들이 경악했습니다. 평생 반공운동을 열심히 펼쳐온 인물,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문선명 총재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북한 땅을 밟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었습니다. 1년 가까운 준비 끝에 마침내 1991년 11월 문선명 한학자 총재가 수행원들과 함께 평양에 도착합니다. 북한 당국은 최고 수준의 경계와 감시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첫 일정은 이미 위험천만했습니다. 북한 최고위 지도자들과의 회담 자리. 모두가 숨을 죽이고 앉아있는 순간 문선명 총재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문선명 총재는 주체 사상의 한계를 직접 지적하며 북한의 체제를 비판했습니다. 이는 북한에서도 총살형에 해당할 정도로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되는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을 함께 방문한 문선명 한학자 총재의 제자 박보희 회장은 그때 긴급하게 쪽지를 써서 김효율 보좌관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다 끝났다. 우리는 죽었다. 지금부터 우리의 목표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가 안전하게 북한을 나가는 것이다. 라고 메모를 주고받을 정도였습니다. 북한 지도자들은 김일성과의 회담은 꿈도 꾸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문선명 총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의 진정성을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정말 김일성 주석과 문선명 한학자 총재의 회담이 기적처럼 성사되었습니다. 회담은 긴 시간 이어졌고 마침내 문선명 총재와 김일성은 손을 맞잡고 회담장을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수령과 손을 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장면은 사진으로 남아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며 역사적인 장면이 되었습니다. 회담을 통해 양측은 금강산 관광개발권, 남북경제협력, 남북문화예술교류, 이산가족 상봉 기반 마련 등 10가지 이상의 정책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로써 남북 간의 민간 교류에 물꼬가 트였습니다. 특히 북한이 외국 자본을 거의 받지 않던 시기에 평화자동차와 보통강 호텔은 문선명 한학자 총재를 통해 성립된 프로젝트였습니다. 남북 문화교류도 시작되어 공연, 세미나, 청년 교류까지 이어졌습니다. 북한은 평화자동차와 보통강 호텔 같은 경제협력을 허용했습니다. 평양에 가정연합 예배당이 세워졌고 남북 청년 세미나도 4차례 열렸습니다. 무엇보다 전쟁 위기를 완화하며 북한도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낸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였던 조명철 전 국회의원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 누구도 평양에 와서 주체 사상의 한계를 지적한 적은 없었습니다. 문선명 총재는 처음이자 유일했습니다. 또한 당시 북한 공산대학 교수였던 김은광 박사는 말합니다. 그 연설을 직접 들었습니다. 살아서 북한을 떠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의 용기와 확신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의 평양 방문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남북 갈등의 최전선에서 평화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킨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한학자 총재는 중국 인민대회당,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연설하며 공산권에서 신앙과 평화를 직접 선포했습니다. 당시 중국 측은 하나님 언급을 제한하려 했으나 함께 자리한 등소평의 장남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후 남북 청년 세미나가 여러 차례 개최되어 민간 차원의 교류가 이어졌습니다. 진정으로 남북 청년들이 한 형제자매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의 평양 방문은 단순한 종교적 활동이 아닌 한반도 전쟁을 막고 교류와 대화의 물꼬를 튼 한반도 평화의 대전환의 기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김일성은 사망 전 김정일에게 어려울 때 믿을 만한 사람으로 문선명이 있다 라고 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 지도자를 넘어 평화의 지도자로 인정하는 발언이었습니다. 1991년 문선명 한학자 총재가 목숨을 걸고 평양을 찾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도 누리고 있는 평화로운 삶이 어려워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용기와 결단은 남북 평화의 길을 연 시작점이었습니다. 통일은 여전히 멀어 보이지만 평화는 용기 있는 행동과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통일교의 꿈과 목표,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